이철민,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직위만큼이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는 엄격한 기강과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로 군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뼛속까지 군인인 그는 굳건한 외면 뒤에 누구보다 깊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삶은 군대, 규율,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날도 이철민 총장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출근길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이 군 본부로 향하던 중 그는 길게서 넘어져 서류를 흩뿌리고 있는 젊은 병사 한 명을 발견했다. 일반 병사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총장은 운전병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차에서 내려 병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이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저앉은 병사를 부축하고 흩어진 군사 문서들을 함께 주워 담았다. 병사는 총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잔뜩 긴장했지만 이 총장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라고 짧게 말한 뒤 다시 채 올랐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고급 장교는 총장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엄격함 뒤에 숨겨진 온정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 총장의 집무실은 단정하고 깔끔했다. 널찍한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군사 지도가 놓여 있었지만 흔한 가족 사진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낡은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설아 리쉐야, 그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달아해진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설아가 특수부대에 입대하기 전 이 총장이 직접 걸어준 것이었다. 그 목걸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사랑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딸에 대한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다. 설아는 특수전사령부 특수부대 소속의 정예 대원이었다. 극비작전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원으로서 그녀는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왔다. 이 총장은 참모총장이라는 자신의 직위가 딸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작용할까 염려하여 늘 공적인 자리에서는 설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설아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는 딸에 대한 걱정은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간간히 설에게서 오는 짧은 문자 메시지, 아빠, 저 잘 지내요 라는 한마디는 이 총장이 안도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다. 딸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는 엄격한 참모총장이 아닌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어느 날 오후 이철민 총장은 정례 보고를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빡빡한 일정에 지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 했다. 그때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발신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스팸이라 여기고 무시했을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 2줄. 아빠, 저 괜찮아요. 저 보러 오지 마세요. 발신 번호는 설아의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 설아가 자주 쓰는 말투였다. 이 총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아는 절대 이런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가 아니었다. 특히 보러 오지 마세요라는 말은 오히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외치는 듯 들렸다.
그의 심장에 차가운 불안감이 밀려왔다. 단순한 스팸이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즉시 설아의 부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직 사관은 설아가 훈련 중이라며 통화를 연결해주지 않았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는 결심했다. 직접 부대를 찾아가 설아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다음날 새벽, 이철민 총장은 극비리에 설아의 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로 향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혹시라도 자신의 방문이 설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가져다 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 근처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짙은 어둠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고 훈련 중임을 알리는 듯한 미약한 불빛만이 듬성듬성 새어나왔다. 그는 참모총장의 신분으로 정문을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부대 안으로 잠입했다. 과거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잠입 기술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설아가 머무는 생활관 근처로 조용히 다가갔다. 어두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지나던 그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조롱 섞인 목소리들. 이 총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철민 총장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설아, 그의 하나뿐인 딸. 이설아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온몸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마른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뺨에는 깊게 패인 칼자국까지 선명하게 나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이 총장과 마주쳤다. 그 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설아의 앞에는 3명의 여성 장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 총장의 눈에 악마의 미소로 보였다. 그중 한 명, 최혜진 대위, 최혜진은 손에 들린 채찍을 휘두르며 설아의 다리를 가볍게 때렸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설아의 몸이 경련했다. 야, 이설아 내까지 께 참모총장 딸이라니 웃기지도 않네. 꼴에 특별 대우라도 받을 줄 알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군대에서 눈물 콧물 다 빼는 곳이 이 특수부대란 말이야. 최혜진 대위가 조롱하듯 말했다. 다른 장교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아니, 그냥 약골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일반 병사도 이 정도는 버티는데 역시 육군 참모총장 딸이라 해도 별거 아니네. 이철민 총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피투성이가 된 딸의 얼굴, 묶인 채 고통받는 설아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렸다. 평생 엄격한 규율과 냉철함으로 무장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버지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불길처럼 타올랐다. 단순히 몇몇 장교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그는 더 깊은 부패와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설아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녀를 통해 자신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려 하는 듯했다. 이철민 총장은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만약 지금 자신이 참모총장의 신분으로 나서면
이 사건은 은폐되거나 축소될 것이 뻔했다. 설아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는 최혜진 대위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장교, 박동호 대령, 박동호 시렌시다라의 얼굴을 확인했다. 박동호 대령은 최혜진 대위의 직속 상관이자 군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철민 총장은 조용히 몸을 돌려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규율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행위를 직접 처단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안에는 맹렬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사랑하는 딸을 향한 잔인한 폭력은 이철민 총장 안의 맹수를 깨웠다. 그는 맹세했다. 이 부대를,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의 뿌리를 송두리째 박살내겠다고. 설아의 끔찍한 얼굴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는 이제 싸워야 했다. 오직 딸을 위해. 이철민 총장은 폐쇄된 막사문 앞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에서는 방금 목격한 딸의 끔찍한 모습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설아의 얼굴, 조롱 섞인 최혜진 대위의 웃음, 그리고 부대 전체에 만연한 듯한 부패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막사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든 것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의 이성은 더 큰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설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이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이 총장은 조용히 부대 밖으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김진우 대령, 김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대령은 이 총장의 오랜 부관이자 국군범죄수사대에서 탁월한 수사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진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 총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김 대령에게 설아가 당한 일과 부대 내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조사해라. 그들의 통화 기록, 재산 변동 내역, 그리고 최근 부대 내에서 일어난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파헤쳐라. 설아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김 대령은 이 총장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장함과 분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이 총장이 이렇게까지 격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총장님,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하겠습니다. 김 대령은 즉시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이 총장은 단순히 김 대령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 주에 예정된 정기부대 시찰 일정을 앞당기고 설아의 부대를 첫 번째 시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찰은 기강회의와 훈련 태만을 명분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며칠 후 이철민 총장은 예고 없이 설아의 부대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엄격하고 무표정했다. 그는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과 악수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들의 얼굴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대놓고 설아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지적들로 그들을 압박했다. 최혜진 대위 병사들의 식단 관리가 엉망이더군. 혹시 보급 물품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총장은 식당을 둘러보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는 최혜진 대위가 부대 보급 물품을 횡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최 대위는 당황하며 아닙니다. 총장님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했다. 이어 이 총장은 훈련장을 시찰하며 훈련 중인 병사들의 자세를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몇몇 병사들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특히 설아의 소대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그는 설아가 훈련 중에도 눈에 띄게 지쳐 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아는 이 총장의 눈을 피했고 그에게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했다. 이 총장은 시찰 중 우연을 가장하여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에게 다가가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박동호 대령, 요즘 부대 내에서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일부 간부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병사들을 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 그의 말은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최혜진 대위는 얼굴이 굳었다. 총장님, 소문에 불과합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모두 끈끈한 전우회로 뭉쳐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 총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왜 일부 대원들의 사기가 유독 떨어져 있지? 특히 이설아 중위는 어떤가? 그녀는 능력 있는 자원인데 요즘 훈련 성과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설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들을 압박했다. 최혜진 대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이설아 중위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특수부대 훈련은 강도가 높다 보니 그녀는 설아의 나약함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 순간 이 총장의 눈동자가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설아를 이용해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고 있었다. 한편 김진우 대령은 이 총장의 지시를 받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그들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치 못한 대화들을 도청하고 녹음했다. 며칠 밤낮을 새며 증거를 수집한 김 대령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은 설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에게도 가혹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를 통해 특정 부대원들을 자신들의 사적인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부대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철민 총장의 딸인 이설아를 의도적으로 괴롭혀 그의 약점을 잡으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김 대령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혜진 대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박 대령님, 이설아 그년 이제 더 이상 못 버틸 겁니다. 참모 총장이 아무리 빡빡해도 자기 딸이 이 꼴 되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가서 우리한테 굽신거릴 겁니다. 박동호 대령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악랄한 음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진우 대령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이철민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최혜진과 박동호는 물론 그들을 비호하고 이 모든 부패를 조장한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아야 했다. 김대령, 이제 시작이다. 이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담겨 있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통해 자신 안의 전사를 완전히 깨웠다. 그는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패한 세력을 박살내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딸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이철민 총장의 손에 들린 김진우 대령의 보고서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친 증거이자 이철민 총장 자신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불쏘시개였다. 딸의 피투성이 얼굴이 다시금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부패한 세력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을 뿌리 뽑는 것만이 설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진우 대령은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의 비리가 곧 만천에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 대령의 정보망에 따르면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가장하여 이철민 총장과 설아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위장하여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군사 기밀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그 돈으로 자신들을 비호하는 군 고위층 인사들에게 로비를 펼쳐왔다. 이제 그 비리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철민 총장과 설아를 제거하려 든 것이었다. 훈련이 예정된 날이 다가왔다. 이철민 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김 대령에게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달랐다. 적은 바로 아군 속에 숨어 있었고 그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만 했다. 훈련 당일 이철민 총장은 훈련 지휘소에 앉아 있었다.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었고 훈련 상황은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에 중계되고 있었다. 이 총장의 옆에는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비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미묘한 시선 교환과 알 수 없는 지시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훈련 시나리오를 자신들의 음모에 맞게 조작했음을 직감했다.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움직임이 표시되었고 그는 설아가 소속된 특수전 대대의 위치를 주시했다. 설아의 대대는 가장 위험한 지역, 즉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중요 목표물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때 훈련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다. 스크린에 표시된 설아의 대대 위치가 갑자기 사라졌다. 동시에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총장님, 이설아 중위소대와의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최혜진 대위 무슨 일인가? 이 총장은 최 대위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지만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최혜진 대위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다. 아무래도 훈련 중 통신 장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수전 대대의 경우 외부와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번뜩였다.
이 총장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김 대령으로부터 최혜진 대위가 설아의 통신 장비에 고의적으로 손을 대고 주변에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이는 설아를 외부와 고립시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 총장은 또한 설아의 소대에게 내려진 새로운 임무가 실제 시나리오와는 다른 조작된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설아를 함정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스크린에는 훈련 상황이 계속해서 중계되었다. 다른 부대들은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했지만 설아의 대대 위치는 여전히 통신 두절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총장은 초조하게 스크린을 노려봤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딸을 구해내야만 했다. 갑자기 스크린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가상의 적군이 설아의 소대를 포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적군들은 단순한 훈련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이 비밀리에 고용한 용병들이거나 그들과 결탁한 실제 깡패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총알이 없는 훈련용 총 대신 실제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설아를 정말로 죽이려 했다. 총장님, 이설아 중위소대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황실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다. 최혜진 대위가 옆에서 비웃듯이 말했다. 역시 약골은 약골이네요. 참모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한 줄 알았는데 저런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포위당하다니. 박동호 대령도 거들었다. 저게 바로 이설아 중위의 진짜 실력입니다. 총장님, 저희 부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런 약골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연을 모욕하고 이 총장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기가 느껴졌다. 지원 병력은 없다. 이설아 중위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최혜진 대위가 설치한 전파방해 장치와 감시 카메라의 위치였다. 저 장치들을 즉시 제거해라. 그리고 이 모든 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군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하라.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당황한 듯 이 총장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총장이 자신들의 음모를 꿰뚫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총장님, 그건 훈련부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혜진 대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보안은 이미 내 놈들이 박살냈다. 이 총장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지금부터 이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군의 부패를 뿌리 뽑는 실제 작전이다. 그의 말에 훈련 지휘소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 총장이 평소와 다른 비장한 결의를 내비치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고립된 훈련 구역에서 설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가상의 적군이라고 불리는 실제 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공격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려 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와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동호 대령의 비열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설아, 내까짓게 감히 우리에게 덤벼. 네 아비처럼 곧 추락하게 될 거야. 그 순간 설아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멀리 떨어진 훈련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이철민 총장의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믿고 있었다. 그 순간 설아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녀는 약하지 않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하하하, 이젠 끝이다 이설아.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이진우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훈련용 칼 대신 날카로운 실전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설아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 폐쇄되었던 통신망이 기적처럼 다시 연결되었다. 이설아, 중이 들리는가? 나는 육군참모총장 이철민이다. 즉시 적을 제압하고 증거를 확보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총장의 목소리가 설아의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절규와 함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맹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철민 총장의 목소리가 설아의 이어폰을 통해 울려 퍼지자 그녀의 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다.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그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확신은 설아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특수전 요원이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이 고용한 용병들은 훈련용 총 대신 실제 총을 들고 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들은 설아를 단순한 훈련 상대가 아닌 제거해야 할 목표물로 보고 있었다. 폐공장 전체에 총성이 울려 퍼졌고 총알이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했다. 폭탄 타이머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1분 20초, 1분 19초. 설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받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본능을 총동원했다. 첫 번째 용병이 총을 겨누자 설아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펑 용병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설아는 그의 총을 빼앗아 안전장치를 걸고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이어 달려드는 두 번째 용병은 칼을 휘둘렀다. 설아는 몸을 날려 칼날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칼등으로 용병의 관절을 가격하여 그를 무력화시켰다. 용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검객처럼. 그녀의 몸은 완벽한 무기였다. 훈련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이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이 약골이라 비웃었던 이설아가 20명이 넘는 용병들을 상대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분명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럴 리가 없어. 전현이 어떻게... 최혜진 대위가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전파방해 장치를 다시 가동해 저 영상 송출을 막아 박동호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철민 총장은 그들의 명령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미리 준비된 팀에게 전파방해 장치 제거와 영상 송출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군 내부망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 매체에도 실시간으로 훈련 상황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군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대형 스크린에 비치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 싸움이었다. 이때 설아는 위험천만한 폐공장 내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철골 구조물 사이를 날다람쥐처럼 넘나들고 쌓여있는 드럼통 위를 뛰어다니며 용병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는 폐공장의 어둠과 복잡한 지형을 활용하여 용병들의 시야를 가리고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나타나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용병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흉기를 압수하며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타이머는 30초, 29초,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부분의 용병들이 쓰러져 있었지만 이진우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병들과 함께 설아를 에워쌌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뜩였다. 하하하, 이젠 끝이다 이설아. 내년의 목숨과 함께 내 아비의 명예도 끝장날 거야. 그는 손에 들린 권총을 설에게 겨누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순간, 설아는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이 버려둔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녹음기를 잡았다. 동시에 이진우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탕 총성이 울렸다. 서울아, 이철민 총장이 스크린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총알은 설아를 비껴나갔다. 설아는 총성을 피하며 마지막 용병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녀는 녹음기를 꽉 쥐고 쓰러진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이진우는 총을 쏜 후 방심한 틈을 타. 설아는 그의 권총을 발로 걷어차 멀리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대한 폐철골 기둥에 내리꽂았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는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다. 내 놈들이 내 동생을 모욕하고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려 했지. 설아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손에 든 녹음기를 이진우의 얼굴에 들이댔다. 내 놈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다.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이진우는 녹음기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지시로 설아의 통신 장비를 고장내고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에 대해 녹음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설아는 그의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 순간 이철민 총장의 목소리가 훈련 지휘소의 대형 스크린과 부대 내부망을 통해 울려 퍼졌다. 최혜진 대위, 박동호 대령, 지금 즉시 체포한다. 당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이설아 중위가 확보한 증거와 나의 감찰 기록에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이 총장은 자신의 감찰 기록과 김진우 대령이 확보한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녹음 파일을 동시에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최혜진 대위가 설아를 비웃고 모욕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고 박동호 대령이 비리를 지시하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훈련 지휘소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자신들이 존경하던 지휘관들이 사실은 이런 추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김진우 대령이 이끄는 수사관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폐공장 안에서 설아는 이진우를 제압한 채 스크린에서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그들의 비리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아버지를 지켰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타이머는 5초, 4초, 3초, 2초, 1초,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폐공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폭탄은 실제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설아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그녀는 승리했다. 이철민 총장은 대형 스크린 속에서 딸이 무사히 탈출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딸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맴돌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진우 대령에게 명령했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모든 자들을 즉시 체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수사관들이 움직였고 훈련 지휘소 안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이철민 총장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는 군의 수장이자 무엇보다 딸을 지켜낸 아버지였다. 이철민 총장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훈련 지휘소는 혼돈에 휩싸였다.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김진우 대령이 이끄는 수사관들은 그들과 연루된 모든 간부들을 일사천리로 체포했다. 군 내부망에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진우의 자백 영상과 최혜진, 박동호 대령의 비리 녹음 파일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켰다. 며칠 동안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육군 참모총장 딸, 부패 세력에 맞서다, 군내 비리, 전직 특수부대원의 용기로 밝혀져, 정의를 지킨 아버지와 딸의 감동 실화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다.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고 동시에 이철민 총장과 이설아 중위를 향한 열렬한 지지와 존경을 보냈다. 그는 즉각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군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설아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이철민 총장은 딸의 병실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설아의 멍든 얼굴과 상처투성이 몸을 보며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설아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아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설아의 말에 이 총장은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아버지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철민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군의 부패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설아 중위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총장은 참군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한편 설아는 퇴원 후 군병원에서 재활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에서는 그녀에게 휴가를 권유했지만 설아는 휴가 대신 새로운 임무를 자원했다. 그녀는 군내 가혹 행위 및 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군인권보호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 합류했다. 그녀의 경험과 상처가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설아는 사무실에서
과거 자신의 가혹 행위에 연루되었던 몇몇 장교들의 사과문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직접 설아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설아 중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비겁함 때문에 중위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설아는 그들을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복수심에 갇히기보다 용서와 치유를 선택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앞으로 군의 부패와 가혹 행위를 막는 데 힘써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김진우 대령은 이제 이 총장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다. 그는 설아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특진했고 군의 부패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다. 그는 설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설아 중위님, 제가 더 빨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죄송합니다. 설아는 김 대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닙니다. 대령님, 대령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군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병원 복대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설아는 김 팀장님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인 정의로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군인이자 인권운동가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이설아가 군인권보호 특별조사단에 합류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채 자신을 숨기려 들던 연약한 군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군 내 인권보호의 상징이자 군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군의 고질적인 가혹 행위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군내 변경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설아는 이제 특수부대 훈련에서 얻은 강인함과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깊은 공감 능력을 결합하여 군 인권보호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직접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센터는 익명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상처받은 군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군인을 넘어 인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 이철민 장군은 사건 해결 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고 존경받는 예비역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 발전을 위한 자문 활동을 계속했으며 특히 군인 인권 향상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딸의 활동을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이제 군 내부의 정치와 명예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평범한 아버지와 딸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낚시를 가거나 옛 추억이 담긴 부대를 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 아버지는 설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어느 맑은 봄날, 설아가 설립을 주도한 군 장병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센터 말에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현역 군인들, 퇴역 장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설아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군인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특히 뜻깊었던 것은 이 센터의 명예이사장으로 이철민 예비역 육군 참모총장이 위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김진우 대령, 이제는 대령을 넘어 준장으로 진급한 그가 서 있었다. 김 준장은 설아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조력자로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설아는 아버지와 함께 센터 복도를 걸었다. 밝고 환한 복대는 상담실, 치료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었다. 상담실에서는 군 상담관이 한 병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고, 도서관에서는 몇몇 군인들이 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과거 설아가 고통받았던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설아는 기념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얼굴에 칼자국을 낸 최혜진 대위와 박동호 대령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김성민 팀장의 사진과 그가 남긴 명언, 그리고 동생 소연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설아는 소연이의 사진을 말없이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은 없었다. 대신 깊은 감사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소연이와 김 팀장님이 자신에게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휘장을 꺼냈다. 한때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경찰 특공대 휘장이었다. 이제 이 휘장은 그녀를 억압하는 과거의 상징이 아닌 그녀가 걸어온 길과 그녀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자부심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휘장을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센터 밖, 푸른 잔디밭에는 복무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던 병사들이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설에게 들려왔다. 이철민 장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설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그녀의 삶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거나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